안녕하세요. 시사포커스의 태산입니다. 최근 중국과 인도네시아 관계에 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4월 21일과 22일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 샤프리와 외교부 장관 수기오노가 북경을 방문했습니다. 중공은 누가 이들을 접대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중공 부주석 한정, 외교부장 왕이, 국방부장 동군, 그리고 군사위원회 부주석 장우협이 모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군사위원회 주석이라는 직함을 가진 습근평은 전혀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점이 많은 이들의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습근평이 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을까요? 이 일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우선 몇 차례의 회담을 회고해 보겠습니다. 지난 22일 장우협이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 샤프리를 만났습니다. 같은 날 동군도 샤프리와 공식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21일 한정이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 수기오노를 접견했고, 왕이와 동군은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과 함께 중인리 2+2 메커니즘의 첫 회의를 주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외교 플러스 군사 행사인데 습근평이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의 평소 스타일과는 너무 다릅니다. 원래 외교 사안이라면 그는 반드시 나서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싶어하며 다른 사람이 주목받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갑자기 잠적한 걸까요? 미국의 시사평론가 진파공은 두 가지 가능성을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습근평이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습근평은 이전에도 해외 순방을 다녀오면 종종 일정 기간 동안 모습을 감췄다고 했습니다. 이번 동남아 방문도 원래는 지역 무역을 활용해 트럼프가 설치한 관세 장벽을 뚫어보려던 계획이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트럼프가 대등 관세를 들고 나오면서 중국 상품은 전혀 우회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계획이 실패하고 거기에 커다란 압박까지 겹치면서 아마도 습근평은 병이 악화되어 회복하기 위해 숨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추측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사실 습근평이 이미 권력에서 밀려났거나 심지어 반연금 상태에 놓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파공은 작년 3중전회 이후 습근평은 점차적으로 이선으로 물러나는 흐름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군권과 인사권 모두 점차 다른 사람들에게 이양되고 있으며 현재 많은 정책 결정들도 더 이상 습근평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인도네시아 방문을 보면 군 쪽은 장우협이 주도하여 접대했습니다. 동군은 비록 국방부장이지만 군사위원회 위원조차 아니기에 쉽게 말하면 명예직일 뿐입니다. 실제로 군사위원회를 대표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인물은 장우협입니다. 이는 이미 매우 명확합니다. 군권이 습근평 손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중조부 인사 교체를 살펴보면 호금도 계열 인물인 석태봉이 승진하고 습근평의 측근인 이강월은 전보 조치되었으며 권력 중심이 분명히 호파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습근평 부인 팽여원과 잘 아는 사이였던 장건춘마저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이 역시 일종의 숙청 신호를 드러내는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역협상 대표도 역시 교체되었습니다. 원래는 습근평 계열의 왕수문이었으나 지금은 이극강 파벌의 이성강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이성강은 북경대학 법학과 출신으로 학자형 인물이자 이극강과도 학문적 인연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만약 이러한 분석이 사실이라면 습근평은 정말로 조기 권력을 이양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이름만 존재하고 실질적인 권력은 없는 소멸한 상태인 걸까요? 대만 학자 신명실 역시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장우협이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을 접견한 것은 거의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군권은 장우협에게 넘어갔고 습근평은 단지 명목상의 군사위원회 주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니 한 가지가 떠오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나요? 수년 동안 많은 예언과 기성세대 반체제 인사들, 심지어 민간에 떠도는 이야기들까지 모두 한 번쯤 언급한 바 있습니다. 습근평이 중공의 마지막 세대 지도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전에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약간 드라마틱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다시 돌아보니 이 말이 정말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확실히 보고 있습니다. 중공이라는 체제는 이미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정권은 마치 겉으로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는 고층 건물 같지만 기초는 이미 붕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겉으로는 아직 버틸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부가 이미 지탱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군권, 당권, 외교권, 경제 주도권 모두가 서서히 이동하고 있는데 그 방향이 습근평 쪽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역사상 많은 정권이 멸망하기 직전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흐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국 내부가 아무리 태평성대를 가장하려 해도 이 정권의 신용은 이미 완전히 파탄났다고 봅니다. 국제사회는 물론 심지어 내부 사람들조차 중공을 믿지 않습니다. 중국 인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쳐 있었고 관료 내부에서도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체제가 외부의 지지 없이 내부의 신뢰도 없이 과연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공 정권은 정말로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지금처럼 겉으로는 잘 버티는 척하지만 안에서 이미 붕괴 중인 상황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